1246일 되는 미국 대사관 김민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나라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매일매일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진짜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할 때 김만배 신앙님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만배가 신앙님에게 1억 6천을 주고 신앙님은 가짜뉴스를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걸 MBC가 대대적인 또 보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제천행 사건과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짜인 게 다 나타났습니다. 돈을 1억 6천 주고받고 한 것, 대출 브로커 조씨가 개입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통위원장 이동관 국기문란 행위다. 이거는 진짜 국기문란을 넘어서 이것들은 진짜 사형을 시켜도 시원찮을 인간들입니다. 이해창 대통령 나왔을 때 이해창 아들의 그 병력 비리, 김대업이라고 하는 병력 브로커를 내세워서 이해창 총재의 아들이 마치 병력 비리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그래서 KBS 언론들이 나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가짜뉴스예요. 그런데 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창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다른 거와 달리 한 사람밖에 안 보기 때문에 다시 그걸 처벌하고 하면 이게 권력 공백,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김대중도 그렇게 사기를 쳐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도 그렇게 사기를 쳐서 대통령이 되려고 별 수작을 다 했습니다. 문재인도 사기를 쳐서 대통령이 됐어요. 드루킹. 근데 이런 자들이 계속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퍼뜨려갖고 대통령이 되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신만고,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서 겨우겨우 0.7% 차이로 막아내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떠들고 끝낼 게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그걸 기획했는 놈, 그 다음에 그걸 뻔히 알면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보도했던 MBC, KBS 이런 것들은 그냥 방송사 문을 닫게 해야 됩니다. 취재했던 언론사 기자는 더 이상 기자 활동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기자의 생명은 진실 보도인데 가짜임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노조위원장이라는 자가 1억 6천이라는 돈을 받고 그런 짓을 했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자익 진보 활동을 했던 자들은 그 인생을 그냥 막 삽니다. 막 살아. 몸도 막 굴리고, 정규리도 몸 막 굴리고, 지멋대로 살고, 북한도 막 갔다 와. 나라도 없어요. 지 꼴리는 대로 사는 인간들이 자익 활동, 소위 진보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삽니다. 윤명희 보세요. 윤명희가 조총련 행사장에 갔는데 그게 남조선 계례도당 하고 있는데 그거 서 있어. 근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조총련에서 윤명을 초청도 안 했는데 갔대요. 누구나 오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윤명은 초청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남조선 계례도당 하는데 그거 서 있어. 그래서 윤명을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윤명을 간첩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해야 됩니다. 윤명과 윤명의 시누이는 처음에 간첩죄로 처벌받은 게 바로 조총련에 가서, 이적 단체인 조총련에 가서 그들과 연을 맺었기 때문에 처벌됩니다. 근데 이번에 윤명이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갔다. 윤명과 조총련은 다 연결이 돼 있다. 초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삼석이가 연결이 돼 있던, 윤명의 시누이가 연결이 돼 있던, 누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을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있고 한데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단체니 사상이 다른 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말로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실행해서 반국가 세력, 반국가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하고는 이제는 결사항쟁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는 영원히 대한민국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국민은 그 가짜뉴스 선동꾼들, 이념의 선동꾼들에 의해서 계속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들을 모아놓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조각할 때는 사상검증을 한번 하고 조각을 해야 돼요. 적어도 행정관 이상 전체 다 사상검증 한번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건국의 가치와 헌법의 가치에 충실한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 보고 뽑아야 됩니다. 전판 수석이고 뭐고 다 있는데 이렇게 사상과 이념에 충실한 자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정치에는 사상과 이념이 충실해야 됩니다. 사상과 이념이, 사상이 빈곤한 자들은 나라를,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사상과 이념이 충실합니다. 어떤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권력 잡으면 5년 내내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어요. 문재인이가 그랬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제일 먼저 역사 교과서 국정화된 거 제일 먼저. 근데 언론들이 색깔론을 더 씌우는데
역사 교과서, 그때 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켰는가?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7종이 거의 다 친북한 위주로 역사를 써놨는데 그걸 바꿔야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런 역사 교과서를 출판해서 돈벌이 해쳐먹고 있는 출판사, 언젠가는 반드시 벌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 세상이 그랬으니까 안 됩니다. 그날이 올 때는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완전히 삐뚤어지게 만들고, 아이들이 생각을,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가르치고,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더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책으로 표현한 그런 책은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로 대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사교정에 공산주의자 홍범도의 흉상이, 그리고 육사교정에 얼토당토하는 6.25 전쟁에 공을 세우고 6.25 전쟁에 총알바지를 했던 육사의 선배들은 다 하나도 없고 독립군들만 갖다 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놈이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한시도 입을 안 쉬고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정권 권력자들을 보면은 문재인처럼 저렇게 떠들면 반드시 죽더라고. 그런데 문재인도 제명에 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권력을 내려놓은 자는 다음 권력이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하더라도 저렇게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지령에 의해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도 제가 볼 때는 노동당 당원, 당 서열의 아래끼리 서열로 하고 있다. 왜? 북한의 문재인의 모친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많은 이력을 북한은 다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떠들어버리면 문재인이 그날부로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김정은 손에 의해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죽는 방법은 목숨을 끊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사회적 생명,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도 죽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친북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이 중계 이런 걸 줬다 떠들어버리면 문재인은 그냥 끝나는, 내가 볼 때 김정은이가 문재인의 명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나에게 이런 거 줬다, 그 보면은 아마 그 USB에 극비 자료들도 넘어가 있어요. 저 김정은에 떠들이면 문재인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상과 이념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내리고 이 검사들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총을 차고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어요. 많은 선생들이, 학교가 30여 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만여 명의 선생들이 또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선생들 용서가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 생각해 봤습니까? 그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 생각해 봤습니까? 너희들의 가치보다 그들의 가치가 더, 그분들의 인권이 더 소중한 거야. 너희들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왜 명주를 네 멋대로 끊어? 너희들이, 선생들 너희들이 더 강건하고 용기 있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나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죽어버리면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학교를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도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동안 병가를 내고 그 병가 기록을 다 학교에 조퇴 기록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병가 써놨어요. 왜 병원을 갔는데 무슨 병원을 갔는가?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다. 근데 그 당시 그 우울증이 심해질 때 나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밝혀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지금 학부모 탓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선생들이 거의 1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동원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이 정치적으로 개입돼야 됩니다. 근데 언론들이 정치가 개입 안 됐고 자연스럽게 했다. 이 기자들아 정신 차려. 기자가 아니고 기레기라 그래. 기자 쓰레기. 어떻게 사람을 10,000명, 20,000명, 여기 정강훈 목사가 여기다가 토요일 날 사람들을 한 몇만 명 동원할 때 어마어마한 노력이 됩니다. 차량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고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해도 10만 명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10만 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요. 여기는 정치도 없고 이념도 없대. 야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마. 우리는 집회를 하도 많이 해봐서 그 정도 인원을 동원하려면은 당도 못하는 일을 하잖아. 당도. 국민의힘당 10,000명도 제대로 못 모아. 민주당 기껏 해봤자 20,000명도 못 모아. 이재명이 맨날 가서 촛불 제가 안 되잖아. 10만 명을 모아요.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학교 앞에 현수막들 쭉 쳐지는 거 보면 가짜 현수막이 되게 많습니다. 가짜 학부모 단체 이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치 학부모 단체가 선생들의 행동에 찬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전판다 전교조의 참악 같은 학부모 단체가 지금 이 사이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진실이라고 밝혀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부모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던 교사를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30개 학교 집단 행동한 교사들 하나하나 제가 고발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그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에 애를 데려다 학교 선생이 없어요. 어떻게 인지 압니까? 너희들 때문에 왜 교육청 공무원들이 가서 학교를 지켜야 되냐고. 너희들의 권리가 소중하듯 교육청 공무원들의 권리도 소중한 거야. 너희들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와서 의무하게 하는 게 너희들이 그게 올바른 일이야?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될 선생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든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은 남의 권리가 침해왔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 뻔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생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말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선처? 그건 선처가 아니고 교육을 파괴하는 일이고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 10만 명이 일어나서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교육부 장관이 선처 얘기 나오면 이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서희초등학교 여교사가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관에 있으면 책임자가 누굽니까? 조희연 교육감 아닙니까? 조희연이. 맞습니다. 조희연이 이 인간 지금 뭐합니까? 선생들 편 들어서 막 지금 책임 안 지고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사들이 일어나서 조희연에게 물러나라고 해야 되는데 한 인간도 조희연 물러나라고 안 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걸 이끄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만합니다. 조희연 물러나라고 서울교육청 가고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지금 서희철 죽었죠. 이제 양천구 또 교사 또 죽었죠. 조희연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조희연 물러나는 소리를 왜 그게 하나도 안 들리고 언론은 하나도 안 씁니까? 자격 없는 인간이 계속 좀 군부를 떼갖고 선생님들 데모하라고, 공교육 멈춤의 날 지원한다고,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들 수백 명을 그 학교 가로 지시 내리는. 저는 교육청 공무원이 조희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돼요. 왜? 행정직 공무원들을 교육청에 일해야 될 공무원들을 학교로 보냈으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빨리 교육감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모든 자들아 정신 좀 차려.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배가 따뜻하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고 있냐. 지금 전쟁은 대통령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지시하고 수석들 그 밑에 있는 비서관 행정가들이 일선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목 놓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이 국가의 정체성, 정부의 정체성, 정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천판 다 자기 정치하려고만 눈물에 있고. 이런 자들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이 빈곤한 자, 사상이 없는 자, 색깔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절대로 주요한 요직에 앉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할 때 그때 공천을 진짜 사상이 분명한 자를 공천해야 된다. 그래야 나가서 힘있게 싸우고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빈곤한 자는 절대로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게 혼돈입니다. 매일매일 거의 1500일을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듯 언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1500일 동안 쏟아냈던 말들이 그게 민들레 씨앗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박힐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아군 스파이 파워 두 분이 또 수고했습니다. 젊은 청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우리 곽은경 TV 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화제 변함없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땡큐.